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라고 속여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을 한 뒤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서 독학으로 의학 지식을 배우고 각종 의약품과 시술 도구 등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근한 방식부터가 굉장히 치밀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게 30대 남성인데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거죠. 그리고 30여 명의 청소년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너희를 이제 좀 은밀하게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이 성적 희생자로 지금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은 영화나 소설에는 많이 나오는 범죄다. 아주 지능범죄죠.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고 특히 이제 잘 속아 넘어가는 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뭔가 어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신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라포가 형성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공공한 처지에 있는데 지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구나 하고 의뢰하게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범죄 희생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악질적인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의사를 사칭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전문적인 지능범이라는 건 뭐냐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서 성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여기서 희생자를 물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또 이 당신의 그럼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나에게 보내라. 또 음란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아동 청소년과는 실제로 만나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악질적인 성범죄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더 충격인 게 불법 낙태 시술 등도 저지른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독학한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지식으로 그런 위험한 의료 행위까지도 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피해자들한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뭐 의사 가운도 입고 뭐 명찰이나 이런 것도 직접 만들고. 제작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고 그랬나 보죠? 지금 보신 대로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병원도 아닌 사제 사무실이죠. 저기서 의사 가운을 갖춰놓고 마치 진료실인 것처럼 연출을 해서 적어도 이제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엉성하고 허술하고 수상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면 전 속죄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고 공공한 처지에 있고 자신은 도움을 받으러 간 상황이고 어쩌면 또 이제 사실 뭐 돈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그럼 돈을 받지 않고 뭐 치료를 해주마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을 가지고 속여 넘기기 위한 소재, 도구, 무대 이걸 다 만들었으니까 아까 지능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는 거는 어떤 뭐 이제 심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촉발적으로 벌어지는데 저건 모든 걸 다 이 세트를 만들어 놓고 범행의 장소까지 꾸민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의사 연출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뭐 계획범죄, 지능범죄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다수 피해자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저는 이 죄질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질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사칭도 모자라서 성폭행 범죄 그리고 불법 낙태 시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기소된 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2차례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건을 병합을 해서 항소심이 2심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병합이 됐는지 추가적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1심에서는 피해자 7명이 특정이 돼서 기소가 됐었는데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양산을 했던 겁니다. 이 수사 받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추가돼서 총 30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 범죄 피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 추가 기소돼서 다른 사건으로 이제 2건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각각 워낙 재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 징역 23년, 25년 선고가 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합산하면 48년형이고 30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제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할 것이 아니라 그 병합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나 수법이나 재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정말 의료행위인 것처럼
속이고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진짜 성적으로 굉장히 유린했던 사건인데다가 협박 행위도 있었고 그 예. 촬영물을 또 타인에게 전달도 했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 중에는 만 7세도 있었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범죄 행위를 했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범죄였기 때문에 예.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이라는 굉장히 중한 형량이 나온 것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저히 이 사람은 개선하기가 어렵고 우리 사이에서 영구히 격리를 해야지 우리 사회 안전이 지켜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사건들의 재판부의 판단 뭐 다루고 또 평가를 해보면서 이게 국민 감정에 비해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평가들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형량을 좀 더 높여서 유기가 아니라 이제 무기징역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앞서서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판결문에 보면 이런 사건이 선진국에도 있어요. 실제 의사가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의사가 아닌데 사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의사도 아닌데 폐업한 산부인과에서 의료 도구까지 사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지속적 범행을 하기 위한 세트를 만듭니다. 네. 자신만의 범죄 공간이죠. 거기에 정말 나이 어린 어린이부터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이 판결문에는 이건 너무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범죄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희생자가 양산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고 수년 동안 더 지속됐다면 피해자는 뭐 10명, 100명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 트라우마 혹은 이런 불법 낙태 시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의료적 위험성 예. 이걸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제거돼야 마땅한 범행인 것이죠. 예. 거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